우리나라가 문화 면에서는 매우 막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 문화를 잘 살려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세계화하면 문화 수출국이 되면 어쩌면 문화가 예전처럼 뭐 꼭 가서 공연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미국의 대학교 졸업식 때 졸업 축가를 BTS 졸업 축가로 했다 그래요. 미국 대학 졸업식에. 뭐 거기에 이제 오바마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좋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트럼프 우리 저 딸 누구죠? 그 친구는 뭐 초청이 됐다가 예전에 97년도에 많이 겪었었던 국제통화기금 IMF가 외환위기에 마치 대명사인 것처럼 됐습니다마는 IMF에서 발표한 마이너스 3.0%보다도 낮은 수치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불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월드뱅크에서는 내다봤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GDP가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GDP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GDP를 인용해가지고 한국은행이 GDP 속보를 1사분기 속보를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1.4% 성장했다. 그 5월 28일에는 금년도 전망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1%에서 마이너스 0.2%로 떨어질 것 예측이 맞다면 98년도에 그 외환위기 겪은 지 22년 만에 역성장을 하기에는 아마 이게 22년 만에 겪는 첫 사건이 될 겁니다. 이런 경제 예측을 한 방면에 금년 GDP 성장률이 0.1%가 될 것이다. 그리고 취업자 수가 작년에 2,712만 3천 명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성장도 고용도 마이너스는 절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경제 성장률의 잣대가 되는 GDP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월드뱅크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5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0.2%로 대폭 하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전에 97년도에 많이 겪었었던 국제통화기금 IMF가 외환위기에 마치 대명사인 것처럼 됐습니다마는 IMF에서 발표한 마이너스 3.0%보다도 낮은 수치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불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월드뱅크에서는 내다봤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가면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GDP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또는 뭐 GNP로 설명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GDP는 1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전부 통합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 소득의 지표로서 GNP,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실제 복지를 측정하는 데에는 GDP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요즘에는 GDP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GDP는 생산된 최종재만을 의미합니다. 부품이나 원자재, 중간재 이런 생산액은 포함되지 않고 특히 이전하는, 옮겨가는 소득이나 또는 뭐 중고품 거래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더라도 GDP에 포함되는 예외가 있는데 자가주택, 귀속임대료 또는 뭐 농가에서 생산하는 자가소비 생산물, 국방, 치안 등 공공서비스는 GDP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GDP라는 건 대개 이제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 보통 국력이라고 그러죠. 이 평가는 이제 기본 지표로 삼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GDP 순위가 8위였었습니다. 작년까지. 2년도에 캐나다와 러시아에 밀려서 이제
10위가 됐어요. 두 단계가 밀려났죠. 아, 근데 이 순위가 밀려난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가 아니라 밀렸다라는 거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도 잘못했지만 네. 상대적으로 캐나다나 네. 러시아가 잘했다. 아, 상대적으로.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보자면은 네. GDP 1위 국가는 압도적으로 미국 1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는 이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둘 간에 지금 패권 싸움이 무지 많다는 그런 말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GDP라는 게 크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거나 잘 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기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GDP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드렸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마약이 생산이 됐다. 네. 시장을 통하지 않고 네. 그러면 마약 생산도 GDP에 포함이 돼야 되죠. 포함 됩니까, 근데? 네. 원래는 포함이 돼야 되죠. 아, 생산이니까.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네.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뺍니다. 아까 이제 개념 설명을 할 때 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건 뺐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음, 환경 파괴가 일어나서 환경 투자를 막겠다. 음. 무기 생산을 막겠다. 이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야, 근데 그래도 포함이 돼요? 그건 무기 생산이나 네. 환경 투자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네. 환경 투자는 정부에서 사는 것이고 네. 무기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먹으니까 네.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거래가 되면 그건 GDP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례로 네. GDP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GDP는 말씀대로 생산된 총액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지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예. 이게 좀 부족해서 예. 1인당 GDP라는 개념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예, 성장률을 계산할 때 예. GDP를 이용합니다만은 예. 대한민국 전체 GDP 순위는 현재 11위인데 예. 1인당 GDP는 27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룩셈부르크는 1인당 GDP는 11만 4천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 스위스와 아일랜드가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할 때 예. 30, 50 클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 개인 소득으로 봐서 30, 50 클럽이란 예.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그렇죠. 밑에 예. 예. 그 다음에 GDP가 3만 불 이상 예. 이런 국가를 의미합니다. 예.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예. 뭐 당연히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 국가인데 2018년에 우리나라도 GDP, 1인당 GDP, 국민소득 GNI가 3만 1,349달러를 기록해서 3만 불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이고 3만 불을 넘김으로 해서 예. 7번째로 30, 50 클럽에 등록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6.25 직후에 잠깐만요. 근데 지금 여기 전 세계적으로 GDP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럼 이제 순위를 새로 매기겠죠. 순위는 같이 무너지니까. 그렇죠. 예, 30, 전체적으로 50 클럽이 아니라 이제 30이 아니라 상당히 3만 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2만 아까 불, 만 불.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전 세계 개인당 GDP는 최고 수준이지만 네. 인구가 적기 때문에 룩셈부르크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1,000만 명 안 되죠. 천만 명안 되니까. 그 북유럽 국가들 전부 1,000만 명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야, 이어서 해주시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1953년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네. 67달러, 67달러. 북한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아, 이게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30, 50 클럽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납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우리나라 역사 중에 이제 하나, 네. 한 획을 5,000년 역사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네. 일이 되겠네요. 돈이 이제 금년도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환율이 높아지면
1인당 GDP가 3만 불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예측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아까 우리 한국은행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GDP,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총 가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인데 대개 이제 GDP를 평가할 때는 달러로 표시를 합니다. 달러로. 네. 그래서 이제 환율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이제 생산액은 원화 가치로 계산을 했지만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걸로 나누게 되면은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이제 위안화하고 거의 동조 현상을 보여요. 동조 현상을 보인다는 얘기는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쫓아나가고. 요즘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막 그냥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위안화가 지금 포치라고 그래서 7위안 요거가 깨졌어요. 그리고 막 이제 정책적으로 막 이제 미국한테 대항하려고 막 올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환율이 같이 쫓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3만 불 갱신이 넘어갔었거든요. 그 이제 30, 50 클럽에 가입할 때. 근데 그러면 이제 원화 가치가 줄어들고 그걸 나눠야 되는 환율이 고환율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GDP가 3만 불 턱걸이에서 갱신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나저나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수출이나 주변에 죽겠다고 다 난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지금 좋은 그 방안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성장이 뭐 역성장이지만 뭐 마이너스 1.2% 정도라고 하니까 다른 데는 뭐 이미 5.6% 이렇게 마이너스 5.6%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 그나마 뭐 방어를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이게 물리적인 어떤 그 경제보다는 가상적인 경제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가상적인? 네, 온라인 시장이 커진다든가, 뭐, BTS 얘기를 들어보면은 BTS 아미가 팔린 숫자가 공연을 실제로 할 때보다 더 많이 팔렸다 그래요. 아, 금액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주도해 가면 어쩌면 한국은 거꾸로 성장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정책당국이 잘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건 GDP 관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걸 다 관리해야지만이 GDP가 이제 더 떨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화 면에서는 매우 막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 문화를 잘 살려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세계화하면 문화 수출국이 되면 어쩌면 문화가 예전처럼 뭐 꼭 가서 공연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미국의 대학교 졸업식 때 졸업 축가를 BTS 졸업 축가로 했다 그래요. 미국 대학 졸업식에. 뭐 거기에 이제 오바마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좋은 사람도 한데 그렇습니다. 트럼프 우리 저 딸 누구죠? 그 친구는 뭐 초청이 됐다가 문화 비즈니스가 온라인화 되면서 한국의 시장이 커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회복 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 플랫폼 사업이 앞으로 잘 돼서 우리 GDP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했던 GDP도 떨어지지 않고 한국에서 세계적인 표준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